팔레트의 공급량 증가 및 렌탈 가격 인하와 서비스의 상승을 좀 추구했고, 또 팔레트의 총 생산량 증가로 인한 원가 절감 등 어떤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좀 창출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초점을 갖고 있는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는 이 AJ는 어떤 회사냐? AJ그룹은 1960년 건자재업이 주력인 아주산업을 전신으로 해서 창업했습니다. 그러면 이 AJ는 아주의 약자인데요. 그럼 아주는 무슨 뜻이냐? 아시아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1983년도에 레미콘 사업에 진출해서 콘크리트 파일 등 그런 어떤 이런 사업 쪽에 이제 뛰어들어서 상위 업체로 도약했고요. 현재는 금융, 호텔, IT, 수입차 판매, 택배, 렌터카 등 사업 영역을 이제 되게 많이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AJ 네트웍스는 이제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어떤 회사냐? 건설 및 고소장비 주력으로 하는 렌탈 전문 기업입니다. 렌탈 업계 최초로 기업을 상장했고, 고소장비의 어떤 렌탈에서는 국내 1위입니다. 물류 팔레트는 현재 이제 2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이죠. 이제 주요 연역은 표를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AJ의 어떤 계열사는 사업 구조는 표에 나와 있다시피 상당히 많은 계열사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창업주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나누어서 계열사를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영 체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AJ 네트웍스의 어떤 사례를 보는 데 있어서 이들의 진출 전략은 뭐였나라는 걸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팔레트 제조사와 전략적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팔레트 생산 1위 기업과 이런 제휴를 통해서 적시 공급 및 안정적인 재고를 이제 비축했고요. 직영 전국망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탄력적인 팔레트 회수와 고객 요구에 맞는 형태의 크기의 팔레트를 좀 제공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에서도 좀 많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오염되는 팔레트를 최첨단 세척 설비로 처리해서 팔레트 속도를 많이 좀 제고시켰죠. 그리고 뭐니 해도 이 렌탈 사업에서의 기존의 노하우를 많이 좀 잘 활용했습니다. 고객사별로 다양한 조건과 요구를 충족시켜서 고객관리 시스템 및 어떤 노하우를 잘 활용했죠. 그리고 이 AJ는 도전적인 기업 문화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관심 있게 여겨지지 않았던 팔레트라는 어떤 틈새를 찾은 경영 전략이 되게 좀 주요했다. 그리고 또 유연한 조직 문화를 좀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두 번째 팔레트 렌탈 업체로 지금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AJ의 어떤 성공적인 팔레트 시장 진출의 어떤 사례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제 AJ 네트웍스의 이런 진출 전략이 현재 우리 이 팔레트 시장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 경영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의 과제가 제가 보기엔 몇 가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렌탈 사업은 타 기업의 상품을 중간 유통하기에 회사의 인지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브랜드가 없고 있어도 그거를 인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낮죠. 그래서 좀 네이밍 제고를 통해서 AJ 네트웍스가 추구하는 가치와 어떤 컨셉트를 내포한 브랜드 이미지를 좀 형상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고객에게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경쟁사인 이제 한국 팔레트 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부분에서 어떤 좀 착안을 해서
로지인이라는 좀 플랫폼을 현재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온라인상에서 정보 제공을 좀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좀 AJ 네트워크스가 좀 앞으로 좀 분발해야 될 과제라고 좀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AJ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좀 개발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파레트라는 게 물론 목재, 철도 있었지만은 이 업사이클링이라는 좀 택배 용기를 좀 개발해서 재활용과 재사용이 좀 가능한 자연순환 체계의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ESG 경영 측면에서 조금 이제 파레트도 그린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AJ 네트워크스가 지금의 시장 점유율에서 정체되지 않고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의 계기로 좀 삼아서 좀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봤고요. 이 반도체가 어떤 산업의 쌀이라고 한다면 파레트는 물류의 어떤 쌀이라는 말까지 좀 할 정도로 일관 운송 시스템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물류 용기죠. 그래서 좀 AJ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기존의 어떤 렌탈 사업에 어떤 좀 안주하지 않고 파레트라는 어떤 좀 그동안 어떤 틈새 시장 많은 기업들이 도전하지 못했던 또 독점으로 형성된 그런 구조의 틀을 좀 깨고 지금의 그래도 좀 양대 축을 이룬 그런 기업으로 현재 자리매김한 게 제가 이 AJ를 연구한 어떤 그런 밑바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제 AJ 네트워크스 사례의 시사점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파레트 렌탈 독점 시장을 경쟁 시장으로 좀 변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파레트의 공급량 증가 및 렌탈 가격 인하와 서비스의 상승을 좀 추구했고, 또 파레트의 총 생산량 증가로 인한 원가 절감 등 어떤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좀 창출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류시장에 진출하여 렌탈 사업 품목을 다변화했다는 것이죠. 유닛로드 시스템의 핵심인 파레트 회전율을 높여서 맞춤 전용 파레트를 고객들한테 제공했다. 또한 이제 파레트 사후 관리 서비스를 지향했고, 기존 업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파레트 렌탈의 어떤 물류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것이 좀 인상적인 어떤 케이스죠. 또한 세 번째는 성공적인 다각화를 구현하였다. 회사의 매출 구성 다변화를 통해 다양한 품목을 렌탈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또한 다른 산업, 렌탈 사업에 축적된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파레트 사업에 아주 효과적으로 적용해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련 다각화를 통해서 핵심 역량의 시너지를 창출해서 AJ 네트워크스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이 논문의 어떤 시사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